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6일 특별한 이슈가 있는 지역의 특별한 소식을 다루는 부동산 별별 지역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코너를 별 지역이네요. 만들었습니다. 별 지역. 별이 있는 지역?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2018년 하반기 서울 강남에서 가장 큰 핫 이슈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 정부에서 공급이 많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급 물량이기도 한 바로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송파 헬리오시티 전문으로 아이파크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태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하셨어요. 행복한 미래 네. 성공투자 부동산 가락 아이파크 부동산의 김태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박수를 너무 빨리 쳤다. 올해 언론에서 내가 볼 네. 때는 가장 많은 키워드, 가장 많은 회자가 된 아파트가 이 헬리오시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생생한 현장 정보를 전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무척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헬리오시티 겁나게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헬리오시티가 뭐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헬리오시티 아파트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요. 빛을 뜻하는 그 헬리오와 도시를 뜻하는 시티가 결합된 형태로 빛의 도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 가락동 479번지 이런 송파역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남측의 남부순환도로 동측으로는 송파대로 서측으로는 한천뉴스지공원에 인접한 지하 3층, 지상 35층, 8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84개 동이요. 역시 어마어마하죠. 네. 단지 내에 학교, 네. 예, 근린공원, 또 공공청사, 또 문화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부대 시설을 갖춘 9,510세대의 최첨단 디자인 설계된 명실상부 주거의 명작 고품격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네. 규모가 어지간한 공공주택 지구 전체보다 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통 요새 뭐 공공주택을 보면 8,000 세대, 9,000 세대 뭐 이 정도 갖고 가는데 그거보다 커 아파트 단지 하나가.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진짜 뭐 미니 신도시가 단지 하나가 미니 신도시야 이게 지금. 그렇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근데 공사 기간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저희가 착공은 2015년 2015년. 10월 25일 날 착공을 만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그러네요. 네. 저희가 오. 이제 올 2018년 12월 31일 입주를 대입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사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98.03%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요? 아파트 불 잘 들어오는지 확리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키는 모든 거? 세대 불 딱 전등해가지고 켜는 거 어. 얼마 전에 했어요 여기. 여기를? 네, 그래가지고 누가 이 워낙 단지가 크니까 그 앞에서 찍으면 안 나오고 한참 뒤에서 찍으면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 찍은 사진을 이제 부동산 시대에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어. 장관이야 장관. 장관이에요. 네. 되게 멋있어. 조금 정관. 저기에도 저긴데 어유 9,510세대가 전부 다 불을 밝히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경관 조명이라고 하죠.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추어지면 훨씬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2015년에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헬리오시티 시세에 대한 동향 그리고 현장에 거래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일단 9.13 대책 이후에 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장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현장은 지금 잠깐 제가 좀 잠깐 또 먼저 살펴드리자면 일단 공사가 그 사진 네. 사진 잠깐 같이 보실까요? 네네. 저희 공사 그래도 한번 현장 모습 좀 잠깐 볼게요. 네. 저희 전경 사진 몇 장 제가 저희 헬리오시티 아파트 음. 예,
뭐 4단 4블럭, 5블럭, 뭐 단지 상가, 또 송파 헬로시티 그 정문 앞에 세워지는 문주, 예. 그다음에 또 책박물관, 이 박물관이 뭐예요? 송파 책박물관. 책 박물관이요? 도서관이 아니라 책 박물관. 박물관이요? 예.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건립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린이집, 네. 또 단지 안에 또 주민센터 이렇게 네네. 지금 짓고 있는 모습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단지가 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단지 소개 잠깐 해드리면 워낙에 단지가 이제 9,510세대로 워낙에 좀 세대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조금 그 권역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송파역하고 인접한 그 5사블럭. 네, 그리고 공원과 또 조망권이 또 두루두루 갖춰진 3권역과 2권역. 그리고 또 신설초등학교와 인접하면서 또 탄천공원과 인접해서 또 쾌적성, 또 넓은 동간거리를 또 자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착공되려고 하는 또 위례신사선과 인접하고 있는 또 1권역. 그래서 뭐 권역별로 서로 간에 이제 특장점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골고루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선호도에 따라서 또 입지 여건 또 다양한 타입을 세대별로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된 것들을 고객님들께서 또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아까 여쭤보셨다시피 시세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어느 블록의 인기가 가장 좋아요? 나도 일단 임대권 어디가 제일 비싼지 알겠어. 딱 보니까. 저도 보이는데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네. 1블록이 이게 탄천 가까운 쪽인 거고 네. 5블록이 역세권인데 뭐 전세가는 4블록, 5블록 개 중에서 5블록이 제일 비쌀 거고 지금 그쪽 먼저 나갈 것 같은데 계약.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이건 보나 마나요. 이거는 지하철역에서 몇 걸음 더 걷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동 먼저 전세 좀 나가고 있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저희 이제 현장에서 네. 저희 이제 분위기를 또 이제 있는 그대로도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한 올 중반경에 네. 워낙에 매스컴에서요 네, 네. 싸다. 헬리오시티 입주 폭탄.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공급 물량으로 인하여 네. 가격이 네. 예 주저앉을 것이다. 예, 마구 이렇게 조금 흔들어질 것이다 이제 네.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뭐 5권역, 4권역 있는 물건들이 조금 더 분양가 이하로 예 많이들 조금 전월세로 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조금 소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네. 예, 물량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돈 많이 빠졌겠네. 이제 소진이 되다 보니까요. 네.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 추석 명절 또 9.13 대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임대차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양가 수준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시세가 33평 기준으로요. 약 한 7억에서 한 8억 5천 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차이가 1억 5천 정도 나네. 네, 자 조금 여기서 집집마다 궁금한 약간 거 다양한 7억인 데는 어디고 8억 5천인 데는 어디예요? 그다가 그것은 네. 지금 현재 뭐 일괄적으로 어디가 싸고 어디가 네. 비싸다가 아니라 집집마다 서로 이렇게 또 층이나. 여건에 하긴 예, 이게 주인분들의 여건이 다르기 소위 때문에요. 말하는 네, 눌리는 물건이 있고 네, 여건이 사람마다 예, 조금 예, 그래서, 조건마다 다를 수 예, 있겠죠.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어느 블럭은 뭐 하한가를 기록하고 어느 블럭은 상한가를 기록한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전 영역이 골고루 이렇게 시세 비슷한 동향에 맞춰서 동향.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네요. 물량이 폭탄으로 쏟아져서 시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이 다량으로 소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임대가는 분양가를 넘어선 상태.
분양가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네. 예측을 하셨는데요. 네. 분양가 수준으로 지금 분양가 수준으로 임대 가격이 네, 올라간 상태. 형성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사실 임대가 얘기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세대 구성을 보니까 33평이 5,132세대네요. 25평은 상대적으로 적은 766세대. 25평은 물건 소진이 좀 빨리 될 것 같고, 네네. 33평은 그래도 물건이 좀 있을 것 같고, 38평까지는 596세대니까 여기 좀 밀려오는 거 있을 것 같고. 입주장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그 현장 분위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한 중반부터는요. 아무래도 그 소형 평수 18평, 21평, 25평의 그 신혼부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심플 네네. 하신 분들이 먼저 그 임대차 계약들을 좀 이제 성사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새롭게 집들을 구하시니까요. 계약들을 좀 먼저 사실 하시고 있고요. 헬리오시티 18평형이랑 21평형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되는 타입이고. 그래서 웬만한 그 거래를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이 저희 단지의 소형 평수 18평, 21평, 25평형이 거래가 많이들 이루어졌고요. 네. 물량도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 평수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그 스케줄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3평형부터 중대형 평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자 사전 점검 안 했잖아요. 입주자 그 저희 그 사전 점검은 다음 달 다음 달. 한 17일부터 한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난리 나겠네 사전 점검. 사전 점검 안 했으면 아직 지금 입주장 시작한 것도 아니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멀었어. 시작도 안 한 입주장이 시작도 안 한 헬리오시티가 큰 걱정과 우려를 뿌리치고 지금 현재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실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송파 헬리오시티의 가격은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잠실 시세하고 한번 비교해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뭐 잠실 저희의 가장 인접한 잠실 아파트 좋은 뭐 엘스, 리센스, 트리지움, 주공 5단지 이런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건립이 되다 보니까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께서 또 이사 계획을 세우시면서 또 저희 단지를 유심히 보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같이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지역 번역이 이제 잠실 지역인데요. 엘스 같은 경우에 이제 33평 매매가 한 1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주공 5단지 34평형이 한 19억 2천. 이 최고가 거래가인가요? 네네 이게? 상한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촌이 38평이 한 22억에 매매가 되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헬리오시티 아파트 33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억까지 매매가 거래되었고요. 네. 현재 이제 매매 의사 결정을 확실히 하신 물건 네. 아직까지 물건의 그 품귀 현상은 여전히 있어서요. 한 대략 가격대 한 17억 선? 요 정도 때 이제 그래도 거래를 원하는 물건이 뭐 한 두 개 정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입주 때 되면 네. 좀 더 가격이 어떻게 좀 더 내려갈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네.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 정책으로 인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세, 잠시 시세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승세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물건이 가격이 뭐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것보다는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매매 물건 자체가 지금 매도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소유자분들이 네. 되게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유동표가 많네. 부동층. 근데 그것이 또 네. 이번에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임대를 좀 생각하셨던 분들이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 세금 문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또 다주택 분들께서 이제 임대 사업자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요에 비해서 네. 공급은 여전히 여기 조금 지금 부족한 재건축 상황이 조합원 있습니다. 지 양도 가능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3년, 네. 2003년까지 1회 안에 가는 거? 예, 그 물건 근데 제가 알기로 그게 네. 있어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재건축 조합원 지 양도 금지 규정 중에서 예외 규정에 따라서 착공 후 네. 3년 이내 준공 안 되면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1회 한해서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1회 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착공 후 3년 이내에 준공이 안 떨어지면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것은 네.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한 규정이 생기거든요. 아까 2015년에 착공했으면 10월에 착공했으면 12월 네.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 3년 넘어가니까 착공 시점 전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빠져서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 물건이 확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하나. 말씀하신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네네.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은 뭐 상관없이 전 1회 안에서 명의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네네.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음. 사실 이제 저는 이거 별도의 얘기인데 음. 그 최상욱 의원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한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눈여겨봐야 되는 물건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물건을 눈여겨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 그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필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 중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등기 치면 다주택 지금 입주권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내에서는 2주택 이상 10% 추가,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20% 추가하고 장기 보유 공제 적용 안 되는 이제 페널티가 있는데요. 입주권은 중과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권 양도할 땐 중과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매도자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보존 등기 내고 가격이 1억 더 올라서 파는 것보다 지금 지금 파는 시점에서 중과세 안 맞고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날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딱 풀리는 기간에 네. 입주권 상태에서 넘겨버리면 세금 혜택도 받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지금 잔금 치고 등기하는 순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임대사업자 낼 거냐, 종부세, 이거 되게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등기하는 순간 세금 폭탄이잖아요.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는 것들 고려하는 매도자들 중에서는 그 입주권 상태에서 날리는 거를 고민하는 매도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헬리오시티는 그 두 개를 잘 버무리면 아까 말씀하신 구청이랑 조합에다 질의하셔가지고 3년, 그러니까 착공 이후에 3년 예외적으로 투기가해지고 안에서도 조합원지 양도 가능한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 동네 서초 쪽에 있는 단독 재건축들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 못 해가지고 지금 조합원지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 되는 거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작년 중반기에요.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좀 왕성하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또 일반 분양에 대한 거래도 왕성하게 있어서 사실 손바뀜이 저희 단지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또한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넘어오면서 또 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동되었잖아요. 3월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저희의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한 시점에서 이렇게 매물이 몰린다기보단 좀 분산이 되었습니다. 분산이 되어서 가격적인 부분이 저도 다소 어떻게 조정이 될라나 기대는 하고 있는데, 왜냐면 또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개업자는 네.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매수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금액과 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금액 차가 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랑 매수랑 네, 갭이 있네요. 갭이 네. 많이 좁혀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자, 그래서 상황입니다. 강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셨어요. 물량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 그 예외 규정 때문에 더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거래가 많이 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굉장히 그 왕성하게 매매 아, 거래가 그래요. 있었고요. 그런
2003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만큼 네네 많았다는 그런 얘기죠. 원조합원이 되게 분들도 많고. 예, 오, 원조합원 그랬군요. 분들께서도 꽤 손바뀜이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또 우리 강 소장님께서는 또 그런 또 시각에서 공급이 또 충분하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아니, 충분히 아니라요. 예, 예. 나올 구멍이 있고 아, 예, 예.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주 앞두고서 본격적으로 지금 아마 다주택자분들은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다주택 예. 전략을 취할 거냐 이쯤에서 한번 털고 가는데 네. 그 털고 간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입주 후에 팔 거냐 입주 전에 팔 거냐인데 세제 혜택이 오히려 입주 전에 있다고 하면 입주 전에 파는 고민을 하는 매도자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그렇죠. 저희 상황을 좀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매도를 하시겠다 하고 이제 매매가를 주십니다. 근데 막상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올려. 마음이 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매매 의사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신 후에 네. 매물을 의뢰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번복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은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네.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그 확실성이 좀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또 제재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향후 서울 그 공급 플랜이 다소 좀 수요 공급 밸런스가 조금은 깨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다주택자분들은 거의 뭐 임대 사업자 임대 물건으로 조금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 그리고 또 서울에 아무래도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살만한 집들이 조금 제한돼서 서울의 그 빠른 그런 노후화로 진행이 돼서 앞으로 30년 이상 연식이 되어가는 좀 주택들이 좀 늘어가면서 공급은 여전히 좀 부족하고 또한 서울의 또 중심가를 선호하는 그런 선호도는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또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주택 안정화 대책에 대한 좀 더 방안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주택에 관련된 얘기 잠깐 주셨는데 강 소장님, 네. 제가 주택의 취득 시점을 입주권 내 주택의 취득 시점을 보존 등기가 난 시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준공이 된 시점으로 보는 건가요?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네. 등기 안 해도 네. 사용승인 떨어지면 주택 바뀐 걸로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준공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원시취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네. 이제는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만한 여유가 충분히 없겠네요. 이미 의사 결정은 어느 정도 네. 타진해 보시고 딱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길게 장기적으로 또 저희 단지가 워낙에 미래 가치가 있다 보니까 길게 가자. 요게 조금 분명하게 의사 결정을 하시는 추세로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의사 결정을 못 하신 원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막바지 시간이 도래한 것 같고, 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번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실입주율은 그닥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 손바뀜이 작년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건 상관없지. 실수요자가 샀을 텐데 네네. 입주하려는 네. 사람이 산 거면 네. 입주율이 조합원이 원조합원의 실입주. 네. 그렇지. 원조합원의 집을 네. 잘못했네. 원조합원의 실입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손바뀜이 좀 있어서 저희가 보면은 한 뭐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 20%에서 3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손바뀜이 있었고요. 아, 이미 예, 있었고. 예, 있었고 그다음에 한 이제 전월세 임대차 비율이 한 30-40% 되지 않나요? 이 지금 전체 그래요? 세대 수 중에 임대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일반 분양 개수 빼고가 한 1,000 몇백 개 있죠. 1,400개 빼면 예, 그러니까 그러면 8,000개 정도, 8,100개 정도가 조합원 및 일반 분양 물량인 네네네. 거고 그것 중에 한 30-40%가 임대 물량으로 예, 보는 거고 30%. 나머지가 매매 또는 실제 네. 입주 물량. 그렇게. 매물 별로 없네. 매물 임대 별로 물량이 없네. 30-40%면 83-24
84, 32, 한 2,500에 3,000캐 물량인데 그 중에 임대 네. 이미 돌았으면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뭐한 네. 2,000개? 그래서 저 이제 물건 수급 동향을 보면 이제 가격이 입주할 때 돼서 올라갈 건가 떨어질 건가 실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네. 따라서도 거래될 가능성이 적으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가 돼서 뭐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중대형 평수는 이제부터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9.13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실거주를 안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예, 그래서 또 실거주를 원래는 이제 전월세로 내놓으셨다가 이번에 실거주로 해야겠다. 네, 결정하신 저는 분들 새 세대도 꽤 아파트 있습니다. 실거주 추천드립니다. 아이 좋은 집에 새로 졌으면 들어가 살아야지. 그럼. 네. 그런데 그러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죠. 자, 근데 실거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거 가지고 유심히 봤더니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중소형 평형의 거래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사실 잠시 1, 2, 3, 4단지까지 치고 올라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못 미치지만 네네. 네, 많이 근접해 있던 건 사실인데 물론 나머지 시세야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잠실 아파트도 이제 꽤 됐잖아요, 연식이. 한 10년 차 아파트가 되어 그렇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눈에 띄게 관심 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 38평형부터 60평형까지의 중대형 평형. 네. 이 중대형 평형은 잠실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매매가라든지 전세가가 높지 않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매매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본전 심리, 뭐 인근에 대한 시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잠실 아파트하고 유사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게 네. 전세에 대한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중대형 평형으로 사람들이 실거주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도 이제 중대형에 대한 문의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네. 것 같죠. 이제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지난 이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대형 평수 33평형, 38평형, 42평형, 50평형, 60평형까지 해서 이제 전월세 문의들 많이 해 오시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아파트의 장점인 또 단지 네. 안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 네.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의 연식이 조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의 또 이사 계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형 평수로 문의를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주변보다 저희가 아무래도 첫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또 이사 계획 세우시고 또 거래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문의 많이 와요? 문의 예. 많이 와요? 그럼요. 어우,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오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많으시죠. 단지 가격이죠. 예, 가격. 그래서 나는 왜 물어봤는지 알겠어. 자, 그다음에 내가 잘 가르쳤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아니에요. 문의를 하기 위한 홍보 이런 거 아니야. 네오비에서 잘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네. 내가 잘 찝어줬지? 913 대책 네. 913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잠실에도 그 뭐죠 헬리오시티에도 영향을 좀 받죠.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의 변동, 또한 대출,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말 실익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현장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변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네. 임대사업자 실익 있나 없나를 굉장히 고민하세요. 강 소장님 조금 팁 주시면. 임대사업자 등록 왜 해요? 사실 네. 잘 모르겠어. 안 팔 생각으로 하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이게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자 이런 걸로 해서 네. 사람들이 지금 임대사업자로 도망가고 있는데 진짜 지금 나 어저께
임대사업자 누구 통화했더니 자기 임대사업자 예전에 냈던 거 뭐 신고 잘못해가지고 과태료 지금 나오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대사업자를 내는 순간 제어가 되게 되니까 그걸 잘못했을 때에 대한 어떤 계속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뭐 신고 잘못하고 그런 거 했을 그렇죠, 때 두들겨 맞는 거야. 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안 겪어보다가 겪게 되니까 이게 관주도화에서 제대로 안 하면 벌금 많은 이런 형태를 지금 과태료 받게 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걸 당장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만, 비관적인 얘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고민스러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 다들 고민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고민하니까 에이 그냥 팔고 돈 들고 있자 하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 네. 선생님 파신다고요? 저는 마음 바꿨어요. 사실 하나 임대사업자 내서 갖고 가려고 아. 생각했던 물건이 있는데 네. 예, 저는 그냥 좀 있다가 네. 하락장으로 추세에 접어들고 그러니까 보유세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1년에 보유세를 얼마 더 내면 몇 년치 보유세 저는 한 4년치 보유세 정도를 더 두들겨 맞고 4년치 보유세를 더 내고 4년 뒤에 저는 사이클 주기론자라서 주기를 믿는 사람이라서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것이다에 베팅하고 있고 상승 꺾고 변곡점이어서 하락 가게 되면 이제 사이드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네네. 상승장이니까 규제가 확대되면서 커질 거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풀 거란 말이에요. 푸는 건 중심부터 풀지 않아요. 마지막에 풀렸던 애들이 제일 먼저 풀리고 그렇죠. 계속 풀리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풀리는 시점에 가서 가격은 좀 하락하겠지만 어차피 세금 더 내는 것보다 가격이 빠져도 빠진 금액에 세금 덜 내고 팔면 그게 손해 쥐는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이 사이클을 봐가면서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 가서 양도하는 걸로 마음 먹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양도를 마음에 드시는 저는 분들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아니야 걸로.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 자, 그저께 정했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의 방법들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의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입주라는 게 입주 땅 한다고 해서 우르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잠깐 얘기에 나왔다시피 사전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의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11월 달에 총회를 한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사전 점검 일자가 이제 고지가 될 텐데요. 현재 이제 시공사와 조합이 이제 협의되고 있는 날짜가 11월 17일부터 한 3일간 그래서 한 3,000세대 예, 3,000세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 점검이 이루어진 날에 가장 그래도 신경을 쓰시면서 체크하실 부분이 바로 하자보수 체크인데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체크 리스트를 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 세대별로 이제 들어가셔서 찬찬히 내 집을 구석구석 요모조모 보시면서 하나하나 미비된 것들 체킹을 이렇게 해두시고 그러시면 이제 입주 전에 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요. 네. 사전 점검 때 보통 꼭 사전 챙기셔야 점검할 될것 때 이제 같습니다. 소유자들이 본인의 그 집을 네네. 잘 지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네네. 이때 또 사전 점검할 때 되면 이제 저처럼 헬리오시티에 집이 없는 사람 가서 보고 싶잖아요. 네네.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전월세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아파트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사전 점검 그때
보고 계약하셔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미루어지다 보면은요, 이제 물건들이 음. 차츰차츰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께서 좋아하는 입지 조건과 선호도 타입 요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남아 있는 물량 중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또 단점이 있지만 또 먼저 이렇게 아파트기 때문에 예, 도면이라든지 타입 다 점검하시고요. 이렇게 계약을 하신 세대 분들은 이제 아예 계약할 때요. 이제 지인분들과 사전 점검 때 한번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미리 정하셔가지고요. 계약했던 분들 그때 와서 집 보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예, 또 가구 배치라든지 뭘 또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집 빼는 분들 중에 잘 안 빠질 것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특히 중대형 이런 분들 어떤 분들 그렇죠. 봤냐면 3일 동안 매일 나오세요. 그래서 동네 부동산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해놓으실 거예요? 이제 전화 오면 저 집 있을 거니까 그날 집 보여주러 오세요 하고서 그 안에서 입주 사전 점검하는데 와서 먹을 거 치킨 배달 사 먹으면서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3일 생활해.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 되게 좋아. 왜냐하면 그 타입을 보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으면서 오세요. 전화만 하면 보실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오세요. 계속 그 집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사실 쇼룸으로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약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만 맞으면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우, 그렇군요. 3일 내내가 아무래도 저희가 단지 수가 워낙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타이트하게 엄청 여기는 분주하게 장난 아닐 네. 거야. 왜냐하면 단지 끝에서 끝 1단지요? 1단지요? 아, 이 5단지도 가까운 줄 5단지요? 1단지 갔다 5단지 가려면 집 한 손님 와가지고 집 몇 개 보고 오면 몇 시간 가고 차량과 장난 아닐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어야겠군요. 아니 단지 안에서는 주차 이게 단지 안에서는 차량이 못 다니니까 아, 지하로 못 가요? 지하로 그거 어떻게 가? 그러니까 걸어서 다녀야지. 그리고 이게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입주 지원 센터 그때 가면 센터 네, 신분증 CS 팀 지참해서. 있어가지고 네. 거기 가가지고 몇 호 열어주세요 가면 그렇죠. 소유자랑 같이 가서 열고 보고 다시 오고 몇 호 있으세요? 그걸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죽어나는 거야 부동산들. 그리고 이 인원은 빤한데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 가서 보여주면 맞춰서 가세요 이런 것도 밀어내야 되고 아우 말만 근데 해도 이제 끔찍하다. 아무래도 근데 네. 예전에 저희가 재건축 전에 네. 이제 단지는 약간 이제 미로처럼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그 가운데 중심이 그 1km 그 파크밴드 라인이요 스트레이트로 있기 때문에요. 네네. 뭐 가시는 데는 뭐 예. 아니야. 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오래 걸려요. 누가 네. 채워서 그 앞에다 떨궈줘야 돼. 네. 그거 어떻게 걸어가? 근데 여기 그 안에서 점검하는데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닐 텐데 네. 차라든가 이런 거 갖고 못 다니지. 아무튼 뭐 인산인해가 될 것 지하로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단지가 크다는 거.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매매하고 전월세에 대한 계약 타이밍이 결국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동호수가 좋은 매물들은 일찍 소진이 되니까 네. 사실상 좋은 매물을 잡고 싶으면 저렴하고 동호수가 괜찮은 게 남아 있는 지금 즉 빠를수록 더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의 시점을 뭐 늦추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은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먼저 좋은 타입과 또 좋은 입지 조건들 이런 1등 매물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또 선호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셨다면 한번 시간을 늦추시기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하게 이제 보시면서 편하고 이렇게 편하게 의사 결정하시는 것들이 것들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질문 그리고- 있어요. 네네. 학교 여기 언제 오픈해요? 개교. 그러니까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네. 1단지 쪽에 초중학교 있고 5단지 뒤쪽으로 고등학교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개교 언제예요? 개교는 내년 3월. 네, 3월. 내년 그러면 3월. 입주 요번에 차질 없이 준비되고 이번에 있습니다. 입주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야.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타이밍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보통 12월부터 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내년도 학교 관련해서 관련 엄마들이 집 얻으러 그러니까 네. 학교 옮기려는 사람들은 그렇죠. 12월에 움직이고 그렇죠. 그거 아닌 사람들은 텀이 떠요. 1월, 2월 안 움직이거든. 네네. 근데 그래서 여기는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개교가 3월에 맞춰져 있으면 네네. 그거 움직이려는 수요들은 좀 그래서- 일찍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또한 이제 매물 가운데에서 조금 그 집주인분들께서 약간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약 시기를 네네. 늦추신 분들은 가격을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손님들 입장에서는요 가격 그 시기를 조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물량이 거래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뭐 추가적으로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모를까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반면 교사로 삼았던 게 뭐냐면 잠실 입주장이 동시에 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입주할 때 되면 가격이 네.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월세 거래가요. 뭐 아주 특이하게도 2018년 상반기부터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와서 물량 자체가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점, 이 점은 좀 기억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대가 처음에 저희가 중반기 때 올 중반기 때 워낙에 미디어 여러 가지 이제 채널에 대한 보도 때문에 가격들이 조금 많이 낮았고요. 지금 이제 약간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네네. 또 입주를 앞두고는 저희도 이제 예측은 조금 불가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가격대로 내려간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다소 뭐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네. 하지만 저 차후에 아무래도 2년차 후에 또 시세가 좀 조정된 거 감안한다면 너무 싼 것도 그것도 좀 저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너무 싸게 들어가도 2년 뒤에 전세 보증금 올라가면 이사 나가시더라고요. 올려줄 때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완전 바뀌죠. 2년 네. 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싸게 사신 거지. 그러면서 네. 이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살기 좋은 아파트는 제가 어저께 사실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얘기 나누는데 이제 2년 차가 돼서 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2억을 올려달라 그런데요. 근데 이제 돈에는 사실 감정이 없는 거야. 시세가 올랐으니까 그거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비싸게 들어가 살았으니까 이번 올라갈 때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싸게 상대적으로 해줄까 싶었는데 돈에는 감정이 없어. 그냥 시세값 올려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단지에서 보면은요, 이런 뭐 돈도 돈이지만요, 아무래도 첫 입주 단지이기 때문에요, 포인트가 가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내 집을 얼마나 내 집처럼 오시는 분 임차인 분께서 내 집처럼 잘 관리해주고 하자 보수 꼼꼼히 해주고 이런 분들 집주인들께서 많이들 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분이 그렇기 나한테 그 때문에 얘기를 가격은 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 하자 보수도 꼼꼼하게 하고 내 집도 이렇게 안 했을 정도로 했는데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되니까 네. 그거는 전혀 그 똑같이 올려달라고 해서 자기 조금 실망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계약을 해드렸던 분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해주셨어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안전하게 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내 집은 복 있는 집이다. 오래 살아라 이러면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네. 많이 또 중개 현장에서 또 감동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이 워낙에 중개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단지 세대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현재 중개업소의 숫자라든지 중개업소 간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지. 네. 일단은 저희가 원래 가락 시형 아파트였을 때 중개업소가 원래 저희가 이제 가락계 부동산이라고 해서 단지 내상가 네. 한 50개 업소 됐었습니다. 네네. 현재는 정말 저희의 이 어마어마한 그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에 한 대략 400개 정도. 400개. 네. 그만큼 참 네네. 인기 있고 400개. 주목받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네. 진짜 황당하다. 400개.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거기서 어떤 또 중개업소를 또 선정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또 관건이 되실 텐데요. 네, 그러게요.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400개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 물건이 8,100개에서 그러니까 임대 빼고 8,100개인데 임대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40% 하면 네. 3,200개잖아. 그러면 400개 중개업소가 3,200개 물건을 나눠 먹으면 부동산 하나당 음. 8개 음. 계약서 쓰면 땡인 거야. 아, 그렇게 근데 또 계산이 8개면 되는구나. 수수료를 계산하면 네. 얼마야? 그거 수수료 받고 완전 부동산들 그냥 버는 데는 좀 버을 수도 있겠지만 네. 상당수 내가 볼 땐 중위권 이하 부동산들은 손가락만 빨다가 만세 부르고 나가는 꼭 이거 또 신규 입주 아파트라서 상가 임대료도 세고 또 어지간히 광고 안에서는 이거 물건 노출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될 텐데 아주 그냥 한숨 나오는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겠어. 그 임대 뭐 정확한 매물 물량은 차후에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 되는지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입주가 끝나게 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겠지만요. 네네. 뭐 현재적으로는 중개업소가 워낙 이제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신뢰와 또 안전한 중개 또 중요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지 내 상가에서 오랫동안 영업했던 기존의 부동산들 또 많이 믿고 맡겨주시고 또 전속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분들과 또 좋은 거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네. 입주장 또, 이런 거 한다고 막 바람 불듯이 물타기 들어오는 부동산보다 네. 한 지역에서 오래도록 중개해왔던 네. 그런 중개업소가 훨씬 더 신뢰감 가는 중개업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중개업소 간에 또 이제 또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과 관련된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네. 저는 수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저희가 또 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약에 당사자 분들의 계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더욱더 안전한 거래에 집중을 해서 거래를 성사드리면 또 저희가 또 그 거래를 통한 수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분 좋게 인정해 주셔서 또 그런 걸로 또 보람을 삼고 또 더 앞으로 또 입주장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 헬리오시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좋은 매물을 찾고 싶어서 찾으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실 텐데 일단 좋은 매물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중개업소를 찾는 방법이고요. 좋은 중개업소 중에 결국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서 그 부동산을 통해 정말 좋은 매물을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헬리오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이렇게 하면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부동산 네. 네 대한 우리 부동산은 이래서 좋다. 깨알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단지 내 상가부터 네. 오랜 시간 동안 신뢰와 또 명성을 가지고 일해왔던 송파 헬로시티 전문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서울시 특별시 지정 중개업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전담 시세 동향을 이제 고객님들께 제공하게 되는 업소로 또 선정되었고요. 또 포레 우수 인증 업소로서 또 선정되어서요.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들에게 또 안전한 부동산 중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신속한 정보 제공과 또 최적의 계약 타이밍을 분석해드리고 또 예산에 꼭 맞는 맞춤 중개 또 살수록 또 부자 되는 집 그리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송파 헬로시티 아파트를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세 제공업소로 지정됐다. 그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네. 대표님한테 소장님한테 연락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황 소장님, 네. 어떤 질문 하나 해주시든지 마무리 해주시든지, 네, 질문이요. 네. 집 언제 보러 가면 돼요? 집 구경 가고 싶어. 그렇죠. 네, 네. 네. 저 사전 점검 때 꼭 네. 직구경 한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엄청 궁금해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거죠? 네. 네. 자, 리더 오브 서울 송파. 네. 네, 저희 웰컴입니다. 웰컴 투 헬로시티 아파트먼트.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핫플레이스의 핫 이슈를 가지고 생생한 이야기 전달해주는 노력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괜찮으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저희 방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